안녕하세요. 갤럭시 S22 시리즈의 출시가 임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루머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특히 이번 갤럭시 S22 시리즈에서는 발열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갤럭시 S21 시리즈에서 삼성전자는 그래파이트 패치를 붙여서 발열 관리를 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래핀을 이용한 방열판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스냅드래곤 888의 발열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지 못하면서 발열 문제를 일으키기에 이르죠. 스마트폰의 발열은 크게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AP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일단 필연적으로 반도체는 전자의 이동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작이 계속되면은 발열 문제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의 지상 과제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반도체의 발열을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일단 스마트폰에서는 이 좁은 공간에서 고성능의 반도체가 쉼없이 작동을 하게 되니까 발열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게다가 컴퓨터처럼 팬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픈 구조가 아닌 사방이 밀폐된 스마트폰의 특성상 AP가 고도의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열이 제대로 방출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구조상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발열의 원인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전력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외에도 카메라 센서 등의 부분에서도 발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만 주된 발열의 원인은 크게 AP와 배터리다 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겠죠. 그런데 PC의 경우 공기가 잘 통하도록 팬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부 공간도 넉넉하죠. 게다가 열을 방출시킬 수 있는 구멍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발열 관리가 가능해요. 하지만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원체 내부 공간이 작기도 하고요. 그리고 방수 방진을 위해서 열이 방출될 수 있는 모든 틈을 막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AP나 배터리로부터 발생한 열을 밖으로 방출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어요. 바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스마트폰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열을 기계 내의 여러 부문으로 빠르게 전도되도록 열을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발열 관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AP에서 열이 발생하면 이 열을 빠르게 전도시킬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이 스마트폰 안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발열 관리 방법은 베이퍼 챔버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열을 빠르게 분산시킬 수 있도록 열 전도가 잘 되는 구리나 다른 소재를 활용한 판을 부착하여 AP나 배터리에서 발생한 열이 베이퍼 챔버를 통해 방출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또 다른 방열 관리 방법은 베이퍼 챔버와 유사한데요. 방열판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AP와 배터리부를 덮을 수 있는 방열판을 탑재를 해서 이 방열판을 통해 열을 전도시켜서 분산시키는 방법이죠. 갤럭시 S21 시리즈에서는 그래파이트 방열판을 통해서 발열 관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핀이라고 하는 소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대표적인 전도체인 구리에 비해서 약 100배 정도의 열 전도성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스냅드래곤 888의 엄청난 발열을 효과적으로 통제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삼성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만큼 신뢰도가 높은 소재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그래파이트 방열판을 활용한 S21의 발열 관리는 대실패로 결론이 나고 말았죠. 소비자들은 S21의 발열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이는 갤럭시 S21 시리즈 전체의 판매량 감소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역대급 디자인이라며 칭송받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잘 뽑혀 나왔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면서 출범한 S21 시리즈는 이 발열 때문에 관짝행이 되고 말았죠. 이러한 발열에 대한 치욕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은 이번 갤럭시 S22 시리즈의
발열 관리에 진심을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F21 시리즈에 탑재되었던 그래파이트 방열판에 더해서 베이퍼 챔버까지 추가로 탑재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럼을 통해 발열 관리를 효과적으로 이룰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루머이긴 합니다. 뚜껑은 열어봐야 알아요. 하지만 이에 대해 슈퍼로더님은 삼성전자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이번 갤럭시 S22 시리즈는 발열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데 성공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한 바가 있죠.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압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삼성전자 내부에서 갤럭시 S21의 발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애초에 원가 절감을 위해서 발열 관리를 S21과 동일한 그래파이트 방열판만으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루머가 퍼져서 걱정을 자아냈던 것과는 달리 추가적인 방열 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의견을 반영한 것이죠. 이와 더불어서 이번 갤럭시 S22 울트라의 경우 45W 초고속 충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까지 갤럭시 S22 전체에 최대 25W 충전만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실망의 의견을 보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삼성전자에서는 발열 이슈와 함께 충전 속도에 대한 클레임 또한 빠르게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갤럭시 S22 울트라 모델에 45W 초고속 충전이 가능하도록 전략을 수정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갤럭시 충전 속도에 대한 이슈는 여러 테크 유튜버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 조금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만 45W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게 된 것은 삼성이 소비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죠. 삼성전자는 지난 갤럭시 노트 7 모델이 폭발을 일으키는 이슈로 인해서 한 차례 커다란 홍역을 치른 바가 있습니다. 이후 삼성전자의 충전 전략은 안정성이 떨어지는 초고속 충전이 아닌 다소 속도가 떨어지더라도 안전하게 충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었죠. 충전 속도에 대한 개선은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100W 초고속 충전까지도 가능한 수준까지 이 초고속 충전 기술을 고도화시키고 있는 것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수준이죠. 아직도 25W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삼성이 충전 속도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 전략을 선회해서 고속 충전 기술을 고도화시키기 시작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으로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갤럭시 S22 시리즈의 발열 개선 소식과 배터리 충전 이슈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갤럭시 S22 시리즈의 출시가 임박했습니다. 점점 듣기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원풀성 기사들이 굉장히 많지만 주목해야 될 지점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갤럭시 S22 시리즈가 어서 출시가 되어서 지금까지 루머로만 양산되고 있었던 새로운 기술들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참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말하다였고요. 본 정보가 조금이나마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